진료 대란은 없었지만 그러나 도대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고 또 법원에서까지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빨리 결정 짓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컸는데 아무튼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 어제 오늘 이제 확정이 됐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최지원 기자, 결국은 이제 2,000명에서 한 몇백 명 줄인 숫자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총규모로 따지면 한 1,500명을 조금 웃도는 수치다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서 파악이 된 숫자입니다. 일단 먼저 9개 국립대 가운데 8곳이 애초 증원분 가운데 50%만 모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이 규모가 다 합쳐서 367명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충북대의 경우인데 모두 76명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당장에 불어닥친 교육 현실들을 고려해서 감안한 수치다 이런 설명들을 내놨다고 합니다. 반면 이제 사립대의 총 증원부는 모두 1,154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여기에 다음 달 정원 규모를 확정하게 될 예정인 전남대 등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총 증원 규모 말씀드린 대로 1,500명을 살짝 웃도는 수치가 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모든 거를 이제 결론에 다 도달했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특히 지금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꿈꾸고 있는 고3, 그다음에 재수생들, 그다음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이 늘어났어. 그렇다면 나도 한번 다시 시도해봐야지. 이런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이분들이 준비를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뭐 하숙집도 옮기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뭐 또 수도권으로 뭐 이런 지금 사실은 물밑에도 엄청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걸고 나왔습니다. 2,000명 증원에 과학적 근거를 대라. 이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할 동안, 그러니까 5월 중순까지 증원 규모의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 국장님. 그래서 갑자기 좀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 2,000명 증원을 했을 때 저는 뭐 근거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뭐 근거 없이 그냥 각 대학의 증원 요청 같은 것만 이렇게 모아서 2,000명 이렇게 내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과연 판사가 그걸 보고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5월 중순까지 좀 보류해달라 하니까 뭐 법원의 말이니까 또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저는 오히려 정부의 의대 증원 네. 이 문제의 명분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럼 그 결정을 해주면 지금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명분이 더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오히려 의사협회가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이 판결 이후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재준 의원께 이제 같은 질문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저 신문 읽다가 말씀드린 거 행정행위에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이 담당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단 제동을 거는 셈이에요. 그 문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아니 지난번에 이제 그 정치권에서 가처분 신청이 이제 문제를 둘러싸고도 법원이 정치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적절하냐라고 하는 또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 체제 당시에. 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글쎄 저는 좀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네. 법원에서 이런 문제까지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뭔가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 과연 이게 판결을 내릴 문제인가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이 들고요. 네. 애당초 법원에서 사법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통해서 2,000명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도 저는 좀 의문이에요. 네. 2,000명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전에 최 국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네. 과연 이게 법원에 가가지고 정해져야 되는 일인가? 네. 라고 하는 좀 궁극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약간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사안은 사실은 이제 좀 진작에 좀 정리가 좀 됐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의료계하고 협의해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네. 의료계가 마냥 이 증원은 없다라고만 못을 받고 얘기를 안 했던 부분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는 뭐 협의 과정이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원안에서 일부 조금 수정된 상태로 정리가 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된 데는 의료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논의하는 데 참여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정부, 정치권을 향해서 특히 이번에 왜 그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이후에도 정치권을 향한 그런 비난, 때로는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의료농단 사태는 의료 전문가들이 아니라 양당의 십상시들의 경도된 잘못된 의견이 국민들의 뜻이다라는 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의료 현장 상황을 잘 모르니까 피습을 당한 뒤에 오히려 부산대병원이 아시아 최고 외상센터인데 거기서 수술 받지 않고 헬기까지 동원해서 서울대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전혀 실현 불가능한 얘기와 의사들을 자극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박민세 차관, 제가 발음을 잘못했군요. 박민수 2차관은 잘 때 걸레를 물고 자는 게 아닐까. 어떻게 아침마다 이 브리핑할 때 저런 말만 할까? 성 의원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의사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존중을 받는 그런 직종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제 저런 그 의사들을 대표한다는 분들이 나와서 뭐 양당의 십상시가 어떻다느니 또는 뭐 지금 이제 복지부 차관을 일컬어서 잘 때 걸레를 입에 물고 뭐 말을 이어가기도 좀 민망합니다만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러는 겁니까? 아니 물론 이제 뭐 좀 답답한 심정이 있으시긴 하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십상시라고 하는 표현이든지 뭐 박민수 차관은 잘 때 걸레를 물고 자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은 네. 아니 저는 그래도 배우신 분들이라서 그래도 좀 표현이 고급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좀 너무 고급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할 때 저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그 의료계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국민들이 뭐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의사님들 고생한다라는 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감이 높을까에 대해 가지고 좀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네.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의료계 그리고 또 의사에 대해 가지고 공공재로서 좀 접근하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도 NHS라 그래가지고 사실상 공공재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고 네. 월급 같은 경우도 일반 직장인들보다 낮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존경받는 그런 이제 업종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학부모님들께서도 뭐 많이 보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또 다 의대 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한다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라라는 것보다도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인식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좀 개념의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무튼 저런 얘기의 와중에 함께 휩쓸려 있는 당사자들, 뭐 의사들, 정부 그리고 이번에는 사법부까지 아무튼 저런 얘기가 오가는 가운데 한시라도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입장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